북포럼 대전 5번째 저자와의 만남을 초대한 저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은 개똥치우기보다 쉬운 강아지 길들이의 저자 임장춘 저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자님 소개가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만 하고 소개를 안 하셨는데 저자님 소개를 대신하는 질문을 우리 MC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매경 훈련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매경 훈련학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 이매경 훈련학교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말썽대면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많이 여기저기 학교도 많이 옮겨다니면서 강아지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를 만지면서 개가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때 이 개도 사람처럼 말을 듣는데 내가 부모님 말 안 들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바뀌어서 제가 직업도 바뀌면서 임애견 훈련학교를 만들게 된 시초가 그겁니다. 그게 훈련학교로 그걸로 제가 소개를 다 답할게요. 네. 그 강아지는 언제 만났을까요? 초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한 졸업할 때쯤 만났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를 여러 번 옮겼어요.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썩을 썩일 만큼 썩이고 고등학교에서 만나셨군요. 근데 지금 많은 개들을 길들이고 또 주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어렸을 때 잘못한 네, 그러다 보니까 임애견 훈련학교는 보통 개만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국내 사체 탐지견 인력들을 많이 써서 찾는데 개로서 찾는 거를 미국에서 시험을 가서 합격이 됐습니다. 작년 한 10월 달쯤에. 그래서 지금 여러 경찰 경찰 특공대에서는 그게 있었는데 일반 서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화성이 사건이 제일 많이 나서 요번에 화성에서 이제 경찰서에는 처음 개를 받는데 거기에 지금 화성 경찰들이 와서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또 그런데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강아지를 꽤 오래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 강아지와 어떤 인연으로 만나신 것도 전에 좀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그 강아지 오고 또 고양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성격들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또 고양이 싫어하시고 그러는데 원장님 고양이는 굉장히 싫어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뭐 고양이도 좋아하고 말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한 40마리 정도 키웠어요. 뭐 스핑크스 것도 좀 남들이 안 키우는 걸 좋아해서 많이 키웠는데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다 이렇게 크게 유리에 이렇게 환기를 만들어 놓고도 병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돌려주고 고양이, 말, 뭐 짐승은 다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경찰견, 인명구조견 네. 이런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녀석들에서 사체 탐지견은 되게 생소하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미국에 건너가셔서 사체 탐지견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쪽을 알게 돼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1999년도에 인명구조견을 제가 처음 회장을 맡았어요. 99년도죠. 근데 그 당시 지금 저희 스승님이 이제 신기철 회장님이라고 애견협회 신기철 회장님 저희 스승님이었고 그분도 훈련사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그때는 상위 한 10% 정도만 훈련소에 맡겼어요. 지금은 뭐
좀 어려워도 개를 위해서 훈련을 맡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사회봉사적인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99년도에 임명부적은 다행히 스위스 대사 사모님이 그 임명부적은 자격증을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초청해서 저희가 배우게 해서 임명부적이 최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외국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미 후배들이 사체 탐지 임명부적은 한 10여 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올해 4명이 그 시험을 봤어요. 뭐냐면 LID 임명부적연 심사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근데 대전인가 충청도에 이태원 교수가 한 명이 됐는데 우리 아시아에서 한 명 되고 유럽 3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 반기문 분께서 우리나라를 빛냈다고 축하 메시지를 그랬습니다. 사체 탐지견은 하디 여사라고 인디아나주 사체 탐지견 팀장이에요. 그 여자를 초청해 저희 이제 스승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올 10월 달도 또 나오는데, 그래서 육지에서 하는 것까지는 마스터하고 합격했고, 요번에 또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수중. 이제 사체를 찾을 때 물속에 빠진 거를 찾으면 지금은 다이버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찾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리프트라고 세포 조직이 떨어져서 그게 물이 위로 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찾을 수 있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은 배도 있어야 되고 뭐 해서 육지에서 하는 건 합격했고, 배에서 하는 물에서 하는 거는 올 10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자님 소개를 듣고 나니까 전문성이 훨씬 더 돋보인다. 자, 책 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책을 방청객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좀 소개를. 저는 이제 훈련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훈련사라고. 예, 그 모든 동물은 다 조련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개만 훈련사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도 군인이 군대 가면 조련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죠. 그 얘기는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쥐어주고 총을 쥐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계속 가르쳐주면 좀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개 역시도 마찬가지고 개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루면 계속, 그래서 훈련이라는 자를 써줬어요. 그래서 다른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조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지인들도 충성충자를 충신, 충견이라고 붙여주고 나머지 말은 애마, 애저라고 붙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모든 사람들이 이 훈련과 같은 할 수 있는, 이게 훈련은 기술이 아니라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훈련시킨다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애기도 할머니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답답해갖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읽어보시면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책은 그 내용 읽어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책에 관한 질문 주시겠어요? 지금 방금 책에 쓰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강아지의 어떤 읽어보면 기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정이 있다. 가르치는 것은 방관하는 보호자들도 있지만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써주셨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하시면서
더 어떤 걸 좀 지켜보셨으면 딱 붙였던 이유나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저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게 훈련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하나 없어요. 근데 뭐를 가져오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손이 없어서. 그러면 개 보고 가져오라 그러면 그 개는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가져오라고 하면 내 손이 될 수 있으면 그게 훌륭한 훈련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 애가 하나라서 너무 외로워요. 그 친구처럼 울지 않고 개 말 잘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개는 사랑하는데 침대에 올라오는 거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 침대에 안 올라오게 가르치는 게 훈련이지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가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보시니까 수의사 선생님이셔서 네, 병원에 주사 맞으러 오는데 막 물어서 큰 개들 안 받아요. 어떤 데는요. 진돗개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놓고 넌 주사 맞아야 돼. 그 장난을 푹푹 이렇게 했으면 그게는 커서 주사 맞으러 가서 공대 이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훈련이지 뭐 앉아 엎드려 이런 게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하나 질문.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좀 네. 강아지를 키워서 네. 굉장히 쉽게 쓰셨어요. 네. 진짜 이기창고서는 쓰셔도 될 만큼 아주 쉽게 쓰셨는데 보니까 이 책을 읽으시고 독자들 반응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반응을 어떻게 좀 좋은 반응을 보이시나요? 예, 지금 이게 4월에 만들어서 거의 한 4월 말경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지금 재판 들어갔습니다. 7월달에 재판 들어갔는데 뭐 저는 뭐 이게 왜냐하면 물론 나눠준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저 얘기는 훈련이라는 걸 참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가장 쉬운 게 훈련이고 생활이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걔가 가만히 앉아있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막 움직인다고 화를 내요. 그런데 이 개하고 나하고 여기서 1시간을 기다리는 거를 자주 해야 10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려 시켜놓고 단 1분만 남겨놓고 2분, 3분, 5분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 종일 정자를 하고 딱 있을 수 있다면 1시간 하려면 쉽게 하잖아요. 걔는 여기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면 3, 4시간은 나와 같이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거, 이런 것만 알면 그냥 훈련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노력이니까 어느 누구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쉽게 그냥 이렇게 와닿게. 그리고 다른 이렇게 책들을 제가 한 50권 정도 이걸 하기 전에 읽어봤는데 외국 서적 번역본이 많고 또 직접 훈련을 하시는 분이 쓴 책이 별로 없어요. 수의사분 또 행동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행동학은 뭐 제 제자들도 교수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행동학이 다 소돼지 큰 대동물 행동학이지 이 애완견이나 이 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보고 요거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는 진짜 훈련을 할 수 있는 개하고 같이 훈련해보기 뭐 이런 책을 만들고 싶은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책이라는 게.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기에 책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행복한 거는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꼽으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주워와서 지금 뭐 뭉치라고 그 KBS 생성된 정보통에 리포터로 한 7개월 정도 나갔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대요. 하청업체가. 그래갖고 다른 게를 대처를 했어요. 슈슈기에 찾는 걸로 했는데 안 돼서 다시 투입됐다가 뭐 말썽이 돼갖고 제가 이제 출연 정지를 했는데 한 7개월 나간 그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에스키모독이라고 시력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스피치처럼 생겼어요. 조그만 게. 근데 머리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치료견 센터를 무슨 어떤 병원 원장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와서 했었는데 그게 나라에서 아마 힘들어져서 투자가 안 돼서 그 개를 제가 키우게 됐는데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안 팔렸어요. 얘가 너무 크고 좀 많이 커서. 그래서 이제 너는 나하고 살 인연인가 보다 훈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효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 건물 줄도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아마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굳이 내가 무슨 특별한 기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고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시키는데 밥을 안에다 놓고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냄새는 나는데 먹어야 되니까 문을 긁다 보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걸 자기가 터득을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MC 얘기하는데 제가 말주변도 없고 잘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습니다. 저자님의 책 소개를 들으니까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책에 대한 반응도 잘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한테는 정말 그 가뭄의 비처럼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자님한테 직접 책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맨 처음에는 개똥이 나오고 뒤에는 강아지가 나오는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개하고 강아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좀 재밌게 한번 구분해 보실 수 있으신지? 그냥 통틀어서 개라고 저는 개, 강아지 구분 안 하는데 이제 보면 어휴 내 새끼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그 새끼라는 말 별로 야 이 새끼하고 새끼를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좀 개 그러면 좀 큰 집을 지켜줄 개가 또 강아지 그러면 아 내가 보살펴줘야 될 그런 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라고 생각 안 하고 강아지나 개를 전응아 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훈련사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아무나 전응아가 아닌 이상은 배고프면 콜라도 꺼내먹고 냉장고에서 다 꺼내먹잖아요. 근데 지적으로 좀 모자란 친구는 화장실에서 밥도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동물이 있는 거라서 조금 모자라는 애들을 강아지로 비유하고 걔는 그냥 어느 정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그냥 우리 집 똥강아지 이렇게 좀 더 정다워 가는 거고 걔는 좀 경찰견이나 집을 그런 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재미있게 혹시 개와 강아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그럼 우리 이 책의 주제는 강아지 길들이기 주제인데 길들이기 전에 우리 사람들 누구를 만나면 나하고 뭐 친해지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게 먼저 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우선 강아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좀 해볼게요. 네. 강아지는 모두 이제 늑대에서 이렇게 쭉 진화했다고 네. 그런 게 정설인데 보통 이제 강아지도 뭐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네. 푸들도 있고 뭐 불독도 있고 네. 그 품종별로 성격인가 그런 게 좀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저 이제 물론 구분이 좀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모이고 일본 사람들은 잘 모인다는 말이 있죠. 그냥 네. 들어본 소리. 그거나 마찬가지로 개도 종류하고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잘 모이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북포럼 사람들처럼 그렇듯이 개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조폭이 있으면 일본에 야쿠샤가 있고 미국에 게임이 있듯이 어느 한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크게 잘 모이고 잘 흩어진다. 이게 민족성이라 그럴까? 뭐라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개에 따라서 다 달립니다. 그래서 개 훈련에는 교과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이를 훈련시켜서 잘했단 말이에요. 야 먹이를 시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개한테 줄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어떤 애는 꼬집으면 왜 그래 피하는 개가 있지만 어떤 애는 꼬집으면 콕 무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다 다른데 그래서 한 15년 전에 삼성에서 외국 사람을 불러서 너무 아까우니까 몇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그 세미나를 듣고 질문하려니까 아무도 안 해요. 저희 스승님 질문을 할 게 없어서 내가 손들고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배운 책이 뭐며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 책을 좀 소개를 해달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훈련 몇 년 했냐? 10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역이 임 소장님 10년 헛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훈련의 교과서거든요. 이 개마다 다 다른데 내가 그 책을 개가 100마리면 책을 100권을 대답해줘야 되는데 책이라는 큰 틀로 이해하고 내가 이런 개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수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놀 때도 이렇게 보면 아 얘는 물 것 같다 그러면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물 것 같은데도 팍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100마리의 강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100권의 교과서가 있다 했다는 말, 참 대가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큰 틀로 네. 강아지를 이해하고 전화를 이해하면 네. 훈련 방법이 나오는 거지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없어. 네, 그래 이해를 하고 나서 길을 들이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이 책을 읽고 강아지와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강아지 길들이기는 그 강아지의 소통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보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여자친구 보고 야 이리 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집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한두 번 하면 오겠어요? 안 오죠. 그죠? 근데 그 여자애가 좋아하는 무슨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내면 그림을 준다든가 오겠죠. 오빠 왜 안 불러? 그림 왜 안 줘? 그리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의 훈련 방법은 내가 뭘 강아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옵니다. 그죠? 꼬마애가 축구 선수 이제 축구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야 축구 뭐 이렇게 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빵 공장 딸 보고 빵 준다고 별로 안 좋아.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 개 좋아하는 걸 찾고 가져 있으면 나를 떠나지 않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항상 내 옆에서 머무를 거예요. 그 개도 그게 훈련입니다. 단지 내가 이걸 갖고 개장 안으로 들고 와 그러면 걔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와 했을 때 들어가면 항상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와 훈련의 그 기본이에요. 그게 거짓말 하지 않고 올 때마다 줘야 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놀아주는 거를 변형하면서 먹이도 천천히 늦게 주고 나중에는 먹이를 안 줘도 와 그러고 오면 칭찬해 준다고 변형해갑니다. 단순해 보이는 듯 하지만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내 그릇이 크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단순한 듯해도 통찰을 해볼 만한 그 개를 잘 키우고 길을 들이면 며느리로서는 최고입니다. 자식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잘 그래요. 그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자님 말씀 듣고 질문 좀 바꿔봤어요. 예, 왜냐면 좋습니다. 저자님 말씀을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보호자분들 특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특성은 어때요? 네. 이게는 어떨까요? 이런 거 이 종은 원래 성격이 이래요? 이런 네.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애들마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마다 또 교육법이 좀 다르실 것 같고 근데 또 그 교육을 시키는 다 네 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개 성격도 주인 따라간다. 네, 저희끼리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개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면 가끔 저희도 생각을 아
보호자 성격이 혹시 그러진 않으실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거나 하시는지.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 개 보고 빨리 걸으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는 빨라져요. 주인의 발권. 근데 주인이 이렇게 천천히 걷는 사람인데 개가 막 빨리 가면 안 돼, 안 돼 이러니까 천천히 주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가 닮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격이 닮아요. 그래서 뭐 얘기냐면 여기서 이봉조 씨하고 달리기에서 마라톤 이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봉조 씨는 우리한테 져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팀만 따라가고. 그 얘기는 져줄 수 뭐냐면, 있구나. 예. 그래서 빨리 훈련시킨 개는 천천히가 되는데 천천히 훈련시킨 개는 빨리가 안 돼요.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시켰지? 사람의 빠른 걸음 상보가 개의 표준 걸음이거든요. 훈련사가 천천히 하고 훈련을 시키는 훈련사는 잘못된 훈련사.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뭐 우리 주인이 뭐 예를 다리가 불편하거나 아주 나이가 고령이라든가 그러면 천천히 시켜줄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표준적인 얘기입니다. 또 오해를 또 천천히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는 거죠. 근데 또 예를 들어 왜 이래? 이러고 막 까칠하게 하면 그게 장난처럼 돼서 더 심해요. 근데 만약 그런 성격의 보호자가 네. 그렇지 않은 길을 원하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자기가 참고 기다리기 가르쳐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한테 공짜는 없어요. 저 인생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일을 안 한 사람한테는 저희 훈련사들은 일 안 하고 너는 오늘 굶어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밥 먹기 싫으면 오늘 나 일 안 해서 밥 점심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툭툭 던져요. 그거는 애들이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개한테도 절대 간식이고 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이리 와. 그래서 오면 주거나 아니면 앉아. 안 앉으면 눌러서라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생활화되면 한 주인이 개 훈련 친화가 50%예요. 50%는 훈련이고 그러면 그 50%의 그 훈련 와 해서 앉아 엎드려 집에 들어가 먹이 던지고 그것만 해줘도 아마 한 2달만 하는 말이 다 고쳐집니다. 사람도 고쳐지잖아요. 교화도 시키고 무는 개도 교화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훈련소에 도저히 안 돼서 보냈더니 너무 말을 잘 듣는데 다시 집에 와서 한두 달 했어요.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훈련사들도 자격증이 그냥 대개협회나 사단법인에서 그 종이장을 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막 주니까 남발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인성교육도 좀 해서 훈련사를 줘야 되는데 훈련사들이 개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업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뭐냐면 훈련을 3개월 정도, 개가 한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다 해요. 하면 뭐냐면 내가 음성이 지금 앉아, 엎드려, 안 돼, 기다려 이렇게 이 음성을 써야 되는데 내가 앉아 훈련을 줬는데 주인이 안적으로 사투리 쓰면 안 들어요. 걔는 말 억양을 알아듣는 거지 뜻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내 억양을 알려주고 직접 해보시라고 해서 잘 됐을 때 내보내야 이렇게 다시 제가 앞서서 해주는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직접 해보고 다 잘하니까 데려가면 하는데 그래서 3개월 뒤에는 마지막 달에는 주인하고 개하고 나는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서 보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해보고 가면 절대 거의 50%는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앉아 그래 안 앉으면 이제 훈련 받아 왔으니까 사람들 많은데 앉아 안 하는 사람 앉아 에이 그냥 가자 가버리면 그는
안 돼요. 프로와 아마추어와 세미 프로가 다른 이유가 프로는 앉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이 들고 앉아 그래서 안 앉으면 눌러서라도 안 치고 먹이를 주는데 아마추어는 앉아 여러 마디 하다가 앉으면 주면 안 되고 한 마디에 강제로라도 시키고 줘야 돼요. 그거가 차이가 아마추어와 프로죠. 그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주인한테 시켜서 억양. 엉어리 말 못하는 자식, 엄마가 알아듣고 물 주잖아요. 걔도 그렇고 그러니까 억양이 다르거나 그래서. 저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저도 강아지 기르지만 저희 강아지 성격 나쁘다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제 성격 나쁘다는 소리네.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잡아줘야 우리도 아기 때 잡아줘야 그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수도원의 강아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신부님들이 심심하니까 개를 키우면서 훈련을 시키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보면 생후 25일 넘어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품 쓰다듬어주고 하면 그 개가 자라서 견성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그 막 농장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러던 개하고 다르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개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있는 애들이 많이 배우죠. 네, 아, 저건 사람들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네, 뭐 모델링이 될 것 같고 아까 행동학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반려동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을 참 많이 채워준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 길들이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교도소 이런 데 가면요. 이제 어렵고 힘들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쥐를 잡아갖고 이 목에다가 줄을 묶어갖고 자기가 밥이 나오면 밥 줘서 튼실하게 이렇게 강아지만큼 키워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거든요. 영화 보셨죠? 영화도 아니고 책에도 나왔죠. 책에도 예, 나와 책에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정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뭐 필요한가? 아까 친화가 50%고 훈련이 50%다. 그 친화가 바로 애착이나 신뢰 이런 거, 정서적인 친밀함의 교육 이렇게 보일 때는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 길들이기에 대해서 우리 MC님들도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책에도 써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책을 쓰신 의도가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그거 잘 교육을 시키면 후가 정말 편할 텐데 그때 리스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 그 시기를 지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에 뭐 185페이지 보면 뭐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걸로 상을 주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고 그 무엇보다 잘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해요. 예를 들어 사람 애들도 사탕 하나 줄게 뭐 하면은 바로 말을 듣듯이. 근데 이미 저처럼 사탕에 관심이 없는 나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먹을 걸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너무 편안하게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애들을 교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난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훈련소는 친화 기간이 한 보름이에요. 개가 일단 먼저 오면 그래서 한 2, 3일 정도를 제가 테스트를 합니다. 이가 뭘 좋아하고 성격이 어떻고 물고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소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막 물고 이런 게를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친화시키는 게 좋고, 근데 좀 막 내성적이거나 이런 개들이 참 저는 싫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개들이 훈련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막 나대고 이런 애들은 쉽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네, 그런 애들은 많은데 이게 한쪽에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 우울증처럼 있거나 이런 개들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는 그 사람 마음으로 치유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뭐냐면 문다고 코대에 야단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빈 공간에 풀러놓고 자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며칠 지나면 옆에 와서 기대요.
그러면 해주고 내가 좀 멀리 떨어져서 일로 하고 오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오게끔 만들어야지 강제로 나한테 오게 하면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나한테 오게끔 해야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인간관계하고 똑같군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뭐랄까 사랑으로 그냥 계속 걸어주고 안 되는 거를 굳이 시키려고 한다는 그 주인 자체가 잘못이고 그 주인한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러 왔습니까? 그러면 앉아 차려다고 빵 하면 이 사람은 남한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 개는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제가 받질 않아요. 안 받아요. 당신이 나빠서 안 받는다 그러면 화나니까 그래서 말썽이 없는데 돈을 위해서 받아서 그 한 마리가 훈련이 잘 돼요. 내가 원장님이 보내주신 개가 훈련이 기가 막히게 돼서 원장님이 뭐 기세등등하고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나의 손님이 100명으로 늘어나는 거고 내가 한 달에 45만 50만 원을 받으려고 원장님 보고 된다 그러고 묶어놓으면 그 개는 욕먹고 평생 100명의 손님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우리 그러면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같이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 밥 좀 주세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 얻어 먹고 이렇게 어디 한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 개가 달라졌어. 저보다 그 사람이 나니까 왜 친화가 50%가 돼 있는 상태에 알려주고 화장실 알려주고 와야 돼. 그러나 내 기름값과 그거 들지만 밥 얻어 먹고 그분이 무슨 뭐 지갑 만드는 공장 사장님은 지갑도 선물 주고 그러면 저는 받아다가 남들 놀아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친구들은 다 내 손님입니다. 그때는 내가 호되게 비싸게 불러도 이 부서장은 그냥 줘 이렇게 다 개를 팔아주세요. 내가 얼마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그거를 막 강제로 개는 강제로 돼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제로 해서 안 되는 안 돼요. 애견 훈련 학교가 아니고 애견 힐링 센터 이런 느낌이. 저도 보면 만나는 사람이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면 정말 제가 고생하거든요. 정말 막 저한테 욕을 퍼붓고 막 극력한 공격성을 쓰고 그러면 정말 빨리 치우고 이것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통하는 점이 있군요. 또 누가 질문해 보실까요? 그럼 강아지 길들이는 방법 중에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게 있다면? 대소변 가리기요. 대소변 가리기가 잘못 전해지는 게 제일 문제가 만약에 내가 대소변 가리기만 100% 한다면 저 재벌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어려움. 대소변 가리기는 한 60% 정도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면 확률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을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냄새와 뭐 이런 습관은 5%고요. 패드의 감각으로 대소변 가립니다. 이 발바닥 패드의 감각, 고무 패드 있죠.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잔디밭이다. 그러면 풀밭에 자꾸 싸고 카페트에 싸는 애는 카페트 싸고 그 집에 이렇게 이런 거 카페트 놔두면 카페트 위에 올라가서 싸잖아요. 그리고 방 바닥이 이제 100평 아파트에 모노림이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막 싸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해할 때까지 여기서 지금 제가 화장실 가려면 물어봐야 됩니다. 피디님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래서 한번 알면 그 다음부터는 가겠죠. 그 개도 화장실이 어디라는 거를 알려줄 때 알고 나면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기 때는 MC님도 기저귀 싸셨을걸요? 그쵸? 싸셨죠? 네, 쌌어요. 네. 강아지는 자주 싸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가 100평이야. 여기서 마렵기 시작해 저까지 뛰어가면서 싸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주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습관이 아니라 패드의 감각이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가리기가 타이루에서 계속 보게 하면 타이루에 잘 보는 거예요. 근데 타이루가 여기 있는데 매일 저기다 데리고 노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다가 보면 애기 때 막 싸니까 이 새끼 면도 못 가린다고 막 야단치. 그러면 거기서 하고 이 정도 해줘서 여기서 놀게 하고 이렇게 서서히 커가면 넓혀가야 돼. 책 내용 보면 결정적 시기가 있다. 생후 4주, 12주, 뭐 6개월 이렇게 있는데 물론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까다롭게 타고나는 품종이나 강아지가 있듯이 그 기간에 뭐 그 보호자나 주인이나 뭐 훈련사가 많이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강아지한테 훈련할 때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데 강아지는 주인의 개념이 없어요. 아.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내가 걔 주인이야. 걔는 우두머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주인의 개념은 없습니다. 아니, 옆집 할머니가 돈 주고 샀는지 내 여자친구가 돈 주고 샀는지 몰라요. 걔는. 그죠? 주인은 이거 주인은 여기 피디님인가? 이 컵 주인은? 그죠? 주인이 있잖아요. 이 책의 주인이 샀으면 이 MC분 책이 근데 강아지는 주인의 개념이 없어요. 우두머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주인이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제 3개월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 가정에 4명의 가족이 아빠, 엄마 이렇게 있어. 근데 아빠 딱 나타나면 아빠한테 가서 걔들이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근데 아빠가 딱 없으면 또 제3의 누구를 따라. 근데 아빠가 딱 오면 가버리고 또 부르고. 우두머리 개념. 근데 4사람의 우두머리가 나라면 나를 따르다가 내가 없으면 3사람 중에 또 찾아요. 그러다가 3사람 중에 또 하나 없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찾겠죠. 그 중에서. 그게 그런데 1년에 있다가 딱 나타나도 그 사람을 따라. 그래서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한 번 우두머리로 하면 영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개념이 없고 우두머리의 무리의 우두머리. 그래서 개가 앙 하는 거는 이렇게 동급으로 받대든가. 그러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서열도 잡아줘요. 네개니까 네가 해. 밥 주고 앉아. 깐난 애기가 앉아. 그래 앉아. 이러고 이렇게 강서 같은 개도 뭐 알았어 말 들을게. 질문 하나 더 네. 여기서 보면 제가 강아지를 보면 그 훈련이 잘 되거나 잘 길들여지는 애는 저한테 좀 집중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눈을 안 쳐다보는 개가 있더라고요. 얘가 사람처럼 ADHD처럼 집중을 못해서 간식을 들고 있어도 없어서 막 얼른 먹고 가버리거나 막 집중이 전혀 안 되고 훈련을 내가 잘 혼내는지 막 줄을 잡고 있으면 막 노느라 너무 정신. 그러니까 얘가 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하는 방법이 집중을 어떻게 네. 시키시는지. 그 집중은 그러니까 그 개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 양말 주인 냄새가 나니까 그 여자들 스타킹 같은 거 있죠. 가볍잖아요. 그거 던지고 물보내면 잘 물어. 근데 공 던지면 안 물보는 게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거, 맛이다 모든 게 다 훈련 도구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훈련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걸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있다가 칠판 갖고 옛날 아주 백목 갖고 딱 던지고 너 어디 봐 밖에 이렇게 축구하려고 내려다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야단치는 얘기는 자기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생님 집중하고 잘 보는 얘는 공부를 잘합니다. 훈련. 그리고 막 기웃기웃 소리 나면 기웃기웃 하죠. 그런 개는 밤에 시킵니다. 밤에 낯선 곳에 가면 잘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에 이제 그런 주의가 산만해요. 오토바이 소리 무슨 소리 뭐 밥그릇 소리 다 쳐다보고 그러면 밤에 낯선 곳에 데리고 가면 집중합니다. 우리 그 공동묘 뒤에 같이 따오다가면 옆에 막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우리도 보면 아이들을 봐도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윤회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 보듯이 동물도 똑같은 거. 저도 하나 질문. 예. 요새 이제 그 동물 프로들이 많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뭐
아주 문제점들이 많은데 또 이제 그럴 때 그 애견 행동 교정 전문가를 딱 나타내셔갖고 뭐 한나절 만에 그냥 교정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이고요. 아, 그건 거짓말. 예.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 저도 다 압니다. 교수 그리고 그분의 그 와이프가 제 제자고 뭐 그래요. 근데 잘 교정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단 한 번에도 고정할 수도 있고 네. 안 그런 애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교정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거나 교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 우리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대화하고 너 왜 그러니 대화하고 껴안고 산에 가서 같이 자보기도 하고 라면 먹고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다 얘기를 해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사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게 되고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발로 차도 아 왜 이래 이러고 오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을 발로 뻥 차면 안 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또 잘못하는 게 걔들이 그 무는 성향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사람을 해치려고 무는 사람이 있고 무는 개가 있고 어떤 애는 겁이 나서 무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피하더라. 이런 개가 있고 그러니까 눈을 보면 되고 걔는 여기가 걔 걔라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따릅니다. 개를 만질 때는 이렇게 코에다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고 이렇게 되면 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 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 하시는 분들이 전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할 때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빠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감는 우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가 펴지지가 늦기 때문에 탁 붙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를 맡을 때 이렇게 막 쓰다듬기 이렇게 하다가 그래야 개 안에 있는 힘의 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끝나는데 또 MC 분들이 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대답하는지 그게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전문가답게 좋은 답변을 듣고 계시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저도 질문하면 안 될까요? 글쎄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 개가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뭘로 맡을 것 같아요? 코로 맞죠. 또 있습니다. 두 식스센스? 코로도 맡고 또 있어요. 입으로. 입이라고 입에 하면 변치 뒤에 여기 그래서 사람들 물 먹을 때 막 이렇게 좀 먹먹해져. 그 여기에도 그 냄새 기관이 있어요. 주위에 그거는 좀 꼭 알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그 패드의 감각으로 대소변을 가린다. 그것은 캐나다 수의사 분인데 그분하고 그 연구 발표한 그거를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저 25년 동안 후각 냄새로 습관 들여가지고 대소를 가렸어요. 그래도 돈 받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패드의 감각을 알고부터는 쉽게 가르치고 남한테 자신 있게 적어도 해주고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배변 판이라면 판 위에다 평균 세우세요. 가져오고 싸우면 풀어주고 그래서 개들이 그 어릴 때 요즘 개들 매트는 대소변 매트 굉장히 부드럽게 카페처럼 러브처럼 고기 가는 애들 그렇게 러브해졌어요. 네, 발바닥에 감각. 그거는 우리 눈 감고도 다 잔디밭, 세면밭을 다 알다시피 촉각을 예민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걔는 잘 가리는데 걔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패드도 싸고 매트도 싸고 잘 가리고 있는데 엄마는 계속 때리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몰라요. 걔는 그 즉시 알지. 이게 앉아 하고 좀 이따 칭찬해주고 내가 잘했는지 모르니까. 야단도 직접 곧 하죠. 네.
지나면 내버려두는 게 네. 꼭 깎으면 칭찬하되 즉시 채널도 즉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즉각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온 개가 예. 그 하얀 애는 에스키모 아메리칸 에스키모족이라고 무시라는 개고 그 옆에 까만 개는 그 애니라고 그 크리스마스 때는 12월 달에 애니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뮤지컬 윤복희 씨하고 했는데 거기에 한 29일 예, 출연했는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전국 오디션에서 합격한 기회. 저게 품종이 뭐예요? 그 뉴펀드랜드고요. 옆에는 아메리칸 에스키모족이고요. 저는 뭐 개에 대해서 별 전문 지식은 없으나 보기만 해도 왠지 명품 개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주인이 만드는 거예요. 명품 개는 없고. 예. 기사 알수록 명품 개다 이렇게 알고 있는지 이것도 틀렸나요? 아니, 지금 그 저게는 분양이 못생겨서 분양이 안 된 개라는 거예요. 근데 값어치는 주인이 만들고 야. 주인이 하는 거지. 그 얘기를 그 얘기가 오늘 핵심이구만 네. 그죠? 네. 그 강아지는 주인이 명품 개다. 전 의도원 개고 사차 탐지견 지금 막그 나라에서 타가잖아요. 전 다니다가 야 이거 새끼는 한 번이면 주라 갖다 길들이고 만들어서 그거는 값어치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주인이 주인. 만드는 것이다. 개는 스스로 아. 약간 전능하니까 예. 주인이 전능하도 뭐 대회 나가서 상 받을 수 있는 대회도 많고 그거는 부모나 같이 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근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책을 만드신 것도 아까 우리 김현웅 MC님께서 그런 질문을 강아지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책을 쓰셨거든요. 그건 결국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이야기도 좀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곧 삼복이에요. 말복. 그래서 말복 때문에 우리 개들이 얼마나 많이 요번에 미국 어디서 왔던데? 그만하라고. 네. 뭐 프랑스 여배우 브리스토 바르토 이런 사람도 네. 굉장히 우리나라를 예비를 하고 너무 심하다 막 이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문화인데요. 뭐. 문화? 네. 네. 문화인데. 문화인데 그런 사람들 막 포획하는 사람 있잖아요. 포획해가고 우리도 가끔 보면 뭐 이 철조망이라고 포획해서 가고 침을 입고 하고 또 잡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냐면요. 돼지나 소는 너 왜 죽이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개들이 다르게 반응할까요? 어떨까요? 그죠, 좀 알아요. 기가 있어. 예, 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MC 분들이 있는데 골목에 꼬마애들 10명이 놀고 있어. 그럼 지나가실 때 그냥 쓱 지나가시. 오 이놈들 그러고요. 근데 나하고 관계없는 조폭 10명이 담배 피고 따고 있어요. 좁은 분들. 그럼 가실래면 좀 그렇잖아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섭죠. 그게 바로 기예요. 근데 그런 기가 그 짐승이니까 직감적으로 그 발달돼 있겠죠. 예, 동물은. 예. 그래서 좀 알고 그 개가 코가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800리터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거를 또 한 방울 떠서 또 800리터에 섞은 거를 찾아내요. 제가 후각이 그 정도. 그런 거, 피 이런 거, 냄새 이런 거에 뭐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거예요. 강아지를 일단 사랑하기 예, 제가 섞여볼게요. 아주 주제가 그냥 이번에 이제 저자님하고 제가 또 강아지를 지금 한 8개월째 키우는데 딱 맞아서 정말 저는 행복하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저희 강아지도 지난달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수컷인데.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그 수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권하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능을 인간이 억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또 집에 가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저를 막 꾸준히 보면서 원망의 눈초리를 보는 것도 같고 그런데 예. 아 미안해요. 근데 수의학적으로 말고 그 강아지 행복론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좀 생각을 근데 하세요? 저는 네. 행복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수억만 가지의 행복이 있을걸요. 저는 그렇게 그렇잖아요. 행복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그룹 회장이 되고 싶은 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많아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야 된다. 뭐 저 같은 경우 전 세계 개들이 다 내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 그러나 이제 그 아까 정상화 수술 말씀했는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은 자연은 자연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적으로 두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꼬치도 나오고 또 다리 들고 오줌을 누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내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오줌 누고 그런 거고. 그래도 중성화 수술해도 다리 들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사막에서 이거 그걸 뭐라 그래? 터반 다 없게 죽어요? 터반 그 베끼면 죽습니다. 뭐 금방이나 죽겠어요. 그게 그늘을 많이 해준 우리는 시정치기에서 답답해 보이는데 그게 그늘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털은 기를 때 가서는 기려야 되고 겨울 되면 속털이 나와야 되고 자연대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야 뭐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그루밍이나 뭐 미용이나 그거는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뭐 아마 저기도 그 개도 다 폭염도 있고 그랬죠. 뭐 가성 폭염 다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학적으로 그걸 뭐 해야 된다는 건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을 뿐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볼 때도 본성은 그대로. 근데 해주셔서 행복했으면 그게 그냥 걔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걔는 모릅니다. 모르는 그래요? 거예요. 괜히 우리 이렇게 자 보세요.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물을 먹고 있어. 우리 강아지가 와서 내 다리를 이렇게 긁어요. 우리 강아지는 나 물 먹고 있으면 물 달라고 긁어. 걔는 나가자고 그러는 거야. 항상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움직이는 일기.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네. 자기 기준으로 보는. 아까 우리 김현옥 MC님처럼 강아지 훈련은 곧 강아지의 소통 능력이라고 아까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만하고 이 공맥 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봤던 비슷한 질문인데요. 강아지 훈련법 중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바로 적어주셨으면. 그러니까 그 대소변하고 그리고 뭐냐면 개는 달려서만은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성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훈련소에 가면 어떤 훈련소 그 훈련장이 이렇게 넓어요. 이게 두 마리 들어오는 거면 굉장히 넓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걔가 힘이 빠져서 훈련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방에 그러니까 아파트 100평에 살던 애가 8평에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서 8평인가 못 견뎌요. 아 여기가 뭐야 막 이래요. 근데 8평 있는 애들 20평짜리가 와 엄마 우리 집 되게 좋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케이지 생활을 해야 자기만의 공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좁은 곳에 가둔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평짜리 아파트가 다 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벨이 울리면 짖죠. 그런 얘기 많죠. 막 아파트에 시끄럽다고 그런다고 이거 어떻게 조용하게 못 해주냐고 하물며 소매수까지 하는데
어렸을 때 100평이 이거는 바뀌고 자기 강의 저 끝에 지금 저 에어컨 있는데 주위에 캔넬을 놓고 거기에서만 재우고 생활을 하면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놀러 왔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아빠 어제 친구들 약속 잡수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이 하나인데 원룸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친구들 딸이 뭐라 아빠 제발 좀 사람 데리고 말라고 참견하는 거예요. 저희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혼나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케이지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이나 어디 갈 때도 항상 들어가 그러면 자기 집이니까 그것만 들고 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걔가 편안히 있는데 뭐 안 들어가는 차에 뭐 감기부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그만 공간에 놓고 대소변 가릴 때 좀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요만한 그 플라스틱 이렇게 우리 음식 반찬들 낙엽락 같은 거를 한쪽에 넣고 걔를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이 좁으면 지금 여기 실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막 참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갔는데 걔도 좁은 공간을 참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서 데려서 내가 놓아야 될 곳에 데려가요. 좀 잘해가고 이렇게 대소변의 가리기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기만의 공간인 케이지에 적응하도록 보호자나 주인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책에 정리해 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그 케이지 개념을 물론 그 하우스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개를 무조건 가둬서 계속 키우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그 개념을 조금 오해하시는 가두는 건 아니고 잘 때 가는 거고 잘 때 가고 거기 쉴 때 거기 다 들어가 쉴 수 있게 지 스스로 들어가서 또 만들어주고 자리에 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그게 집이 돼야 되는데 막 나오려고 때 강제로 막 해놓는 거는 어렸을 때는 좁은 곳에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거는 2, 3일만 참으면 되는데 커서는 그거 다 부시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작은 데부터 넓은 데로 해주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그 훈련할 때 책을로 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는 한 번도 훈련을 맡겨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를 때리다 걸리면 그만둬야 됩니다. 저희 훈련소는. 물론 다른 집은 제가 못 봤으니까 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는 왜 때리면 이 책을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때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야단치면 알아듣는데 왜 때리겠어요? 그건 바보. 그거는 인성이 잘못돼서 하고만 자란 사람이 개도 그렇게 때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걔가 뭐 이렇게 나쁜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발로 툭 해서 뭐를 땅 바닥에 있는 걸 뭘 주워 먹으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뽑히는 벌써 늦으니까 발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으면 발로 여기 땅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야단치고 그런 거를 발로 쳤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안 되지만 그런 체벌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숫장기를 탁 해서 혼내주는 것도 이거는 때린다고 하는 거는 때릴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거는 체벌이 아니라 걔를 학대하고 이러는 게 체벌인 거지. 매를 때리면 더하네요. 겁나고. 나를 무서워하는 게 오겠어요? 한번 때려보세요. 오나 거짓말입니다. 강아지를 훈련할 때 체벌로 매를 내지는 않는다. 안 돼! 그래도 알아요. 이렇게 놀래고 알아요. 그러니까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지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애완견에 대해서는 좀 아니 그 진짜예요. 그 개 물론 인간이니까 뭐 때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 자체적인 거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훈련에 의해서 그거를 뭐 때린다든지 때리면 매를 때린다든지
전 세계의 훈련사를 매도하는 일입니다. 예, 아니 그 말씀. 네. 우리 좋은 질문했고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뭐 자기 감정을 저기 표출하려고 거죠. 부시갱이를 갖고 때리고 발을 쳐버리고 네, 그런 거죠. 그걸 갖다가 훈련의 최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역시 임장춘 저자님을 아이고. 모시니까 이렇게 큰 오해와 왜곡도 이런 자리에서 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완견을 또 강아지들을 더 사랑하기 저희 동네에 있는 반려동물의 복합놀이 문화공간이에요. 너무 좋네요. 예. 일본 가면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동경에 가면 많다. 예, 한 건물에다가 다 하고 뭐 다 외국에는 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의 많이 바뀌고 이제 예. 아마 수위가 개방되면 아, 뭐또 안과 내과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 세분화 전문화될 수도 네. 있겠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 저기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동물들과 함께 사는 세상만이 인간도 함께 살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근데 걔가 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는데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있어야 될 거. 그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저기 뭐야 경찰서 없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없어지지 않는 게 성과 악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내 개를 되게 이쁘잖아요. 그 이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진료하고 싶지. 조그만데 할아버지가 안경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왔어? 이렇게 쳐가지고 냄새 나고 지저분한 그런 데보다는 자꾸만 훈련소도 이제 훈련소도 없어질 거예요. 아마 저도 한 30년 이제 해왔는데 거의 없어지는 게 왜냐하면 대기업에도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미디어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소가 아닌 뭐냐면 이제 관리 이제 뭐 여행 같은 거 맡아주고 산후 이제 뒤에 뒷바라지 하는 게 이렇게 없어지고 훈련은 주인들이 직접 개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배우고 가서 자기 하고 그렇게 많이 변할 거예요. 주인과 보호자의 책임이나 의무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양한 욕구들이 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 침대 하나 사람 침대보다 비싼 것도 많아요. 개 그렇다고 목도리도 개도 뭐 명품 옷이 있고 뭐 맞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니까. 개는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번거지. 우리 식구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근데 안 입는 옷들 내 옷들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개 옷을 만들어줘요. 근데 뭐 이쁘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게 명품인지 뭔지 모르고 입고 있어요. 근데 보호자는 주인으로서의 자기 만족으로 그렇죠. 하고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 만족감 이게 어떠십니까? 산삼이 꼭 그 산에서 나는 산삼만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이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와 얘 똑똑하다 해서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삼 한 뿌리를 먹은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야, 맞아요. 그만큼 우리는 막 외롭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에는 유기견을 안고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제가 가르쳐줄 때 안 해요. 우리나라 노숙자들은 큰 개들을 내가 개를 한 마리 줄 테니까 싫어요. 2번 정도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개 체온이 38.5도 그 정도 되니까 그 추운 겨울에 껴안고 바람만 막아주면 안 얼어 죽어요. 근데 이거 뭐 유럽의 거지들은 자기 먹는 거 빵 주고 이렇게 묻어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니까 빵을 또 개국이라고 주면 자기도 먹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인간한테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참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게 바로 그 강아지고 그래서 이제 말까지 바뀌어서 반려동물이다 이런 말을
맞습니다. 제가. 매니어가 돼가시는 매니어가. 역시 저 전문가랑 같이 아니, 매니어. 개를 좋아하다 보면 좋은 일과 또 내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개한테 예. 배우는 게 너무 많기 그거를 예.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개를 키우는데 외국에는 이제 계속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죠. 아니 조사님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개가 이제 사람들은 보통 개를 이제 이거 갑자기 얘기하다가 물어보니까 또 제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말. 저 유머인 줄 알았어요. 자, 지금쯤은 방청객에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방청객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네. 예전에 제가 알바할 때 짜장면을 가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막 짖어요. 네. 어?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없으면 내가 깨갱하고 저렇게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걔가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짖는 건가? 아니요. 제가 또 하나 그걸 말씀드려요. 네. 자, 개는 단순하거든요. 했던 것만 훈련이라는 게 곧 경험이에요. 앉아 10번 하는 것보다 10,000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타고 왔어. 걔가 막 짖어. 시기 이러다가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계속 짖으면 가요. 짜장면 배달을 해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걔가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갈 때까지 짖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가서 걔를 때렸다. 걔가 숨었다. 그러면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숨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남의 기니까 때리지 못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는 뭐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지만 누가 배달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에 오면 전화해서 우리 집에 개 먹을 거 주라 그러고 이렇게 주면 짜장면 아저씨가 오면 걔가 꼬리칩니다.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네. 네. 강아지 교육 얘기 들어보니까 훈련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네. 좀 향수적이 있는 강아지 키우는 거나 사람이나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자님께서 요즘의 젊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교육하고 이게 개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는 갇혀 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계속 사랑을 주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하듯이 자꾸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야 좀 풀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대화가 최고죠. 대화가 최고인 거고 개하고도 많이 스킨십 만져주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받아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죠. 또 우리 방청객 질의응답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시선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불편하신가요? 자, 기타 우리 또 MC님들은 혹시 예, 제가 전문가님 모시고 놓치고 싶은 보통 이제 맹인 안내견 네. 뭐 리틀견 거요? 네, 골든 예. 레트리버 라브라도르. 근데 이제 그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보면 그 리트리버에도 그 맹인 안내견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냥 그 일을 안 하고 일반견하고 안내견 맹인 안내견이 수명이 더 짧다고 그러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아무래도 있겠죠. 예, 예. 있는데 아무래도 물론 무슨 일을 해야 돼 사육견인데 네, 예, 예. 일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사람하고 신경 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좀 날카로워지고 신경을 쓴다는 자체는 수의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만큼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불쌍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걔 입장으로 봐서는 나는 이런 주인을 위해서 평생 내 건축을 바친다면 그게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참 불쌍한 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만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좀 안쓰럽고. 네, 그렇죠. 근데 또 그 하다가 어느 기준이 되면 그 편하게 쉬게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군경부대에 군경들을 이제 임무를 하고 나이가 늙으면 안락사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무슨 실전 박소연 씨라는 유기견 보호운동하는 친구가 거기 가서 막 난리치고 국방부에도 난리쳐가지고 뭐가 됐냐면 이제 죽을 때까지 돌봐주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군경대 대장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그래서 속상하지 마. 그래도 우리 자기가 예산칼 그게 생겼고 그럼 돈 줘라. 국방부에서 그랬대요. 그래 그 예산 신청했다고. 왜냐면 예산이 있어야 걔네들 죽을 때까지 돌봐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걔 이렇게 식용으로 쓰는 것도 30대 이상 친구들은 잘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니까 점점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문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었는데. 그렇지. 그죠? 아버지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만 안 하면 되고 이러다 보면 그냥 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를 제 스스로 아무리 캠페인하는 게 내 스스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 내가 줄을 묶어서 다니고 배경 정책을 가져야 되니까는 걸 생각을 하면 본인 스스로 그러면 문화가 바뀌는 거지 그거를 막 이렇게 배변 봉투에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점점 해가면서 이제 바뀌는 이게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필요한데 요즘 등록제. 네. 뭐 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범칙금도 매기고 이런 그 범칙금은 왜 그러냐면 걔 안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피해 볼 수는 없잖아요. 요번에 며칠 전에 광진구에 저거 생겼어요. 애견 갖고 놀 수 있는 데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가서 입장해서 놀 수 있어요. 서울대공원에 그렇게 점점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주고 한강 보수부지에서 도구쇼 한다니까 못하게 하고 개 못 들어간다고 못하게 하는데 점점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선거 때 이거 한다 막 그러면 뭐 몇백만이 움직이면 야 그거 해줘라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문화라는 게 변해가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 훈련의 이미지를 20, 30년 전에는 5% 상위 5%만 개에 갖다 놓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밥도 못 먹을 정도였었는데 우리나라 사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막 밀팔군 같은 데서 사료 나오면 그 사료 의자다가 강아지 먹이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질문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애견을 하면서 이제 30년을 해왔는데요. 어떤 시련은 없었나 그 부분하고 또 매스컴을 자주 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두 가지만 좀 말씀해 많이 나갈 때는요. 한 달에 한 7번 정도 나왔습니다. 네. 한 달에 뭐 여성 잡지, 뭐 일간 프로, 뭐 옛날에 세계 최고를 찾아가는 프로 있었어요. 영국의 훈련사 기네스북에 올리고 뭐 한국에는 뭐 이런 사람까지 나가고 뭐 10시에 임성훈입니다. 뭐 이경구 쇼 뭐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후배들이 많이 하고 이제
제 제자들이 많이 하니까 제가 좀 나가기는 그렇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쳤는데 공부도 많이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나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 PD님 소개시켜준 교수님도 저보고 자기네 학교 와서 학교 돈 갖고 애견에 관한 뭔가를 좀 만들자고 입학하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해서 PD님 해서 제가 북포럼까지 와서 좋은 분들 만나고 이렇듯이 개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 잘 못하고 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오로지 개하고만 같이 뒹굴고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네요. 제가 저자라고. 그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많이 하시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참 미남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다 읽고 맨 뒤에 보면 이 사진으로 가지고 만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사진 작가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 핸드폰하고 그런 걸. 그거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애기하고 이렇게 누가 접근을 해보고. 근데 저런 사진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찍어놨던 거를 다 줘버리고 하는 거예요. 거기 유기견에 대해서도 나와있고 스토리도 있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좋은 그림책을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그림책 만드세요. 제가 사진 예, 사진과 그 안에 글을 넣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면 일본의 유명한 작가님께서 이 동물에 대한 사진을 갖고 그 안에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그림책도 상도 받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뒷장면에서 좀 많이 따뜻해지고 이 책의 완성도는 이 뒤에 있는 그림 자료를 가지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넣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애견가들이 보면 편하게 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내용을 책을 팔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저는 돈을 받고 파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판 거. 다른 우리 훈련사들이나 식구들이 파는데 저는 한 번도 파는 적이 없어요. 없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드린다고 내가 주소 적어주면 다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런 이것도 제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 교수님이 이제 내가 이런 걸 있는데 난 책도 못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어느 출판사에 모 사장이 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걔를 좋아하세요. 좀 이따 내가 끝나고 문자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저는 기억 못하시 그냥 북포럼 대전 이래서 접니다 하고 한 번 전에 출판사니까 알려줬어요. 근데 전화 온 거. 아까 문자 온 거예요. 7시 20분쯤에.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이신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관심이 많고 좋은 책을 만들자고 전문 교재로 만드는 출판사예요. 근데 제 거는 처음 해주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사님 혹시 마무리하실 말씀? 저는 그냥 강아지를 그냥 조금 모자라는 식구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키우신다면 아름다운 미래와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제가 부족한 점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MC 다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배우고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북포럼 대전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9월 달에는요, 정말 훌륭하신
그리고 유명한 책이죠. 울지마 톤즈의 구수한 저자님을 모시고 북포럼 대전을 진행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지식인의 놀이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